자, 이제 대법원이 우리 유동규 씨의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좀 한이 풀리시는 그런 느낌일까요? 아, 제 한이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김문기 처장의 이제 한이 예. 좀 풀릴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풀리진 않겠죠. 절대 김문기 처장의 한이나 유가족의 한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맺힌 것이 조금이라도 풀어진다면 다행이겠다 싶었는데 네. 지난 2심 때 제가 김문기 씨 부인한테 사모님한테 제가 전화를 못 드렸어요. 차마 전화를 할 용기가 안 났어요. 안 나더라고요. 예,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가 오셨어요. 네.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끝나자마자 전화를 제일 먼저 통화하셨어요? 제일 먼저 예, 통화를 예. 했습니다. 내가 통화를 해가지고 예. 이제 조금 하늘에서 김무기 처장의 마음이 좀 편해졌을 것 같다. 예. 조금이라도 편해졌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엄청나게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시고 저의 그 안위 걱정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 처장도 이렇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 네. 협박받고 있다. 그래갖고 도대체 누가 그러느냐, 누가 협박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하면 당신하고 가족들도 위험해져. 그런데 거기서 더 못 물어본 게 너무 한이 된다라고 부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협박을 하는 주체에 예.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의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남편이 예. 부인에게 얘기를 했고 그 부인께서는 도대체 누가 당신을 협박해? 하면서 뭐라 증거라도 남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한이 되고. 예, 그러니까 들었어야 되는데. 유 본부장님의 안위가 그래서 걱정된다. 걱정된다. 그래서 몸 조심하라고 막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많이 아팠고 참 그 2심 때는 정말 그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2심 재판부 정말 그랬습니다. 예, 유동규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네. 공감을 하고 그 유족들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선거가 많이 남지 않은 기간이니까 예민할 수 있어서 이제 한 말씀만 덧붙이면 그 김문기 처장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그 상황은 고인 김문기 처장의 부인께서 이제 들으셨다고 말씀하신 내용이고 이걸 유동규 본부장께서 이제 다시 전해 듣고 하신 네. 말씀이다. 네. 그 얘기는 이제 그냥 첨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말 비탄함 속에 가족들이 정말 눈물 속에 가신 김문기 처장이 지금 그래도 조금 눈물이 좀 닦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점. 그리고 조금 우리 늦었지만 우리 설주환 변호사 도착하셨습니다. 네, 좀 늦었습니다. 예, 설 변호사님 아니 우리 한참 어제 당연히 어제 그 재판 얘기가 지금 당연히 관심의 초점인데 어제 재판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대법원의 그 정말 그 앞서서 아까 그 김문기 처장님 사모님이 어저께 이기인 의원 그러니까 지금 네네네. 개혁신당의 이기인 최고위원하고도 좀 소통을 하시나 네네. 봐요. 네, 성남시 의원 출신이시다 네네.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문자를 보냈다고 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 이기인 최고위원이 본인의 SNS에 올려가지고 좀 확인을 했고요. 뭐 다 풀리시지 않겠지만 유족들에게 그나마 좀 조그만한 위로가 되셨기를 조금 바라고 어제 저는 이제 들으면서 원래 뭐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솔직히 내용만 보면 이게 이재명을 지우고 그냥 홍길동이라고 하자. 이런 사건이 파기환송이 안 되면 뭐 어떤 사건이 파기환송이 되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제 그런 기대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현실적으로는 상고 기각이 되는 게 좀 많지 않겠느냐. 그렇죠. 다수의 생각들이 또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들으면서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로 쭉 법리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이미 조금 감이 왔어요. 이건 일반인의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서 이건 좀 달라질 것 같다. 그럼 잠시 조희대님 영상 좀 볼게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A4로 뽑으니까 작은 글씨로 해서 37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다 읽어 내려가는데 그 말이 정말 우리 장 국장님께서는 정말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일단 집어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술술 읽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표정으로 읽었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프 그런 부분과 백천동 관련 그런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켜졌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저 사람은 틀린 말을 했고 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대통령이 될 사람은 더 심각한 잣대를 들이대야 돼라고는 당연한 말을 하는 유치원도 할 수 있는 말을 하는데 왜 덜덜덜덜 이렇게 떨면서 하셔야 재판을 됩니까? 선고를 쭉 들었거든요. 네. 저도 예. 라이브로 이렇게 네. 여기 뉴스 현장 아니 사건 파일 예.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계속 같이 들었었는데 뭔가 이게 좀 체한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네. 딱 들으면서 이게 쑥 내려가는 그런 그쵸. 좀 체함이 내려간다는 느낌이랄까? 네. 아니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예, 이게 상식 아니야? 그러니까 네. 상식의 복원 정도로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떤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당시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유권자로서 네.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얘기를 한 것이면 그걸 우리가 처벌하는 게 허위사실 공표죄잖아요. 이제까지 모든 허위사실 공표죄 이번에 처음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이제까지 수많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았던 것 중에서 저는 법리적으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쵸. 허위사실 공표죄의 어떤 기준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 울컥한 거예요. 네, 그런데도 참 저렇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너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라든지 어떤 지난번 특히나 항소심에서의 어떤 결정을 보고 너무 이게 제가 상식이 무너졌거든요. 대법원 판결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밑줄을 걷던 부분이 21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이었고요. 여기 아마 저희가 네. 준비되는지 모르겠어서 조금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했던 걸 기억나실 겁니다. 그냥 딱 보면 낙지라는 거짓말이에요. 딱 보면 낙지예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재판부가 그 낙지를 탕탕. 하나씩 다 잘게 탕탕이를 쳐요. 그렇게 탕탕이를 친 다음에 요 부분도 보니까 이게 낙지인지 오징어인지 좀 이상한데 아닐 수도 있어. 이건 냄새 맡아보면 이거는 문어 같기도 해. 이거는 잘 보면 다른 그냥 어종 같은데 모든 탕탕이를 친 낙지를 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도 낙지라고 확인할 수 없고 요만큼은 낙지처럼 의심스러워 보이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이재명이 이기야. 그쵸. 그러므로 무죄야. 라는 판결을 했다고 제가 그 비유 들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여기에 근데 딱 그 얘기를 대법원 판결문이 썼어요. 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여러 가지 이 의견은 잘라서. 일반 선거인에게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와 달리 발언의 내용, 연결된 발언의 내용을 사후에 인위적으로 분절한 다음 각 구간의 개개 발언을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시 합치거나 재조합하고 이러는 것은 당시를 기준으로 문제된 발언의 표현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었던 전체적인 인상과 달라지거나 동떨어질 우려가 있다. 딱 낙지 탕탕이 치고 낙지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그 어이없는 2심 판결문에 대해서 그렇죠. 대법원이 정확히 지적한 거예요. 야, 딱 보면 낙지인데 그걸 왜 탕탕이 쳐갖고 그런 판결에? 2심 판결했을 때 동규님이 안 오셔가지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 2심 재판부의 발언을 분석을 그냥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보면서 이거는 너무 칼질을 했다. 왜 자르냐. 그 얘기를 제일 먼저 이제 언론 중에서 했고, 그다음에 낙지탕탕이 비유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분들도. 근데 저는 어제 그 네네. 판결문에서 특별히 네. 그 대법원장께서 왜곡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2심 판결문이 이런 여러 가지 법리를 왜곡한 왜곡한 것이다. 거죠. 한마디로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 법관 그만해라. 그러니까 지금 옷 벗어야 된다는 얘기 나오던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는 법관에 대해서는 각자의 해석의 재량이 있기 다니셔도 때문에 되고, 저는 계속 상관이 법관하셔도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간단한 법리잖아요. 예. 이게 어려운 사건도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도대체 제가 가문에서인지 제가 정말 핫바리 변호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읽어도 이게 한글을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런 네, 판결문이었어요. 네. 근데 어제 대법원은 그래 내가 이제까지 알고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걸 그냥 듣고 있는데도 그래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까 우리 이동규 의원님 말씀하셔야 그랬는데 그
이게 제가 뭐 옷 벗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라고 했는데 그거는 옷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사람을 압박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법조계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 정도로 대법관이 꾸짖었다면 진짜 돌아봐야 된다. 진심으로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제 취재원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